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그리고 5.18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발빠른 여러 가지 개혁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각 구성에 있어서 또 야당과의 협치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당장 김희수 헌법재판소장과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청문보고서 채택 관련해 야당 또 반발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연결해서 문재인 정부 한 달 평가해보고 국민의당의 또 역할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의원님, 일본 아베 총리 특사의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 최근에 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지금 방한을 했는데 또 목포도 방문했다고 들었습니다. 의원님 만나셨나요? 네, 3박 4일 중 아베 총리 특사 니카이 간사장께서 네. 일본 중임원 8명과 고지현 지사 등 여행 관계업계 분들 약 360명이 네. 이틀간 목포를 방문해서 저하고 함께 보냈습니다. 네, 그 일정에서도 1박 2일 일정으로 목포를 방문했다면 우리 의원님을 만나고 또 목포 방문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온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 나누셨어요? 니카이 간사장은 저하고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 때 네. 운수 대신으로 만나서 한일 항공 노선, 특히 김포 하네다 노선 재개항 등 많은 항공 노선 개설에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네. 그 후 20년간 저와 교분을 가지고 매년 왔다 갔다 하면서 참 형제처럼 지냈는데요. 네. 이번에 목포를 방문한 것은 본인 스스로도 박지원 의원을 만나러 네. 그리고 일본인으로 한국으로 귀화해서 목포에서 고아 3,000명을 길러낸 윤학자 여사 공생원을 방문하기로 해서 왔다라고 했는데 특히 360명 일행 중에는 여행사 관계자들이 많았습니다. 네. 어제 목포에서 그분들이 전부 흩어져서 목포의 음식, 네. 대중식당에서 목포를 음식을 먹어보는 등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일본과의 목포의 관광에 대한 교류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도 또 방문하셨겠네요. 그러한 것도 네. 생각을 했고요. 네. 특히 무안공항이 활성화되고 KTX가 무안공항을 경유해서 목포에 오면은 네. 일본 관광객이 훨씬 더 쉽게 목포와 광주 이 전남권을 올 수 있다. 네. 그런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과 우리 한국 간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게 위안부 문제의 한일 재협상 부분일 텐데 관련해 이야기도 나누셨나요? 그 문제도 개인적으로 나누었고 네. 또 니카이 특사께서는 한일 양국에서 네. 한일 양국의 이간질을 하는 네.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로 박멸해버리자, 없애자 하는 그런 좋은 의미의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이게 일본 언론에서 좀 왜곡돼가지고 오해를 부른 것 같습니다. 서로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말자는 이야기를 가지고 좋은 뜻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또 왜곡되면서 더 큰 오해를 좀 일으키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의원님 지금 일본 측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사람을 네. 박멸하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네, 의원님 지금 전화 상태가 약간 좀 좋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바로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최근에 한국을 방문한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이 박지원 의원을 만났던 이야기를 잠깐 들어봤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 과연 이 국민의당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또 박지원 의원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봤을 때 이쪽에서의
국민의당 지지율은 좀 상당히 낮은 편이고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좀 높은 편인데 그런 관련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다시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박지원입니다. 네,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시 연결을 했고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 이제 한 달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기대도 크고 뭐 일부 우려도 있던 상황인데 이 한 달간 전국을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뭐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했고 5.18의 파격적인 행사나 그 내용, 취임사나 현충일 기념사 등 우리 가슴에 메어있던 것을 뻥 뚫리게 해주는 그리고 특히 호남 인사 등용 등에 대해서 상당한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평가 전반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근데 국민의당은 지금 이 각 그 내각 지금 장관들 후보 청문회 과정에서 지금 청문 보고서 뭐 채택 이런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들 계속 내고 있는데 국민의당의 그 의원님께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국민의당의 평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약간 괴리가 있는 느낌인데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글쎄 정치는 정치인 자기 생각보다는 국민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어제 KSOI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요.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문재인 지지도가 89.4%더라고요. 네, 특히 우리 호남에서는 96.1%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5.18이나 또는 역사교과서 폐지, 호남 인사,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 등을 보고 가슴이 뻥 뚫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어서 저는 네, 김희수, 김상조, 네, 강경화 이런 분들은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네. 적격으로 판단해주자라고 네, 얘기를 했지만 그분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밝힌 5대 인사 원칙에 배제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했으면 좋은데 비서실장을 통해서 넘기려고 하고 네, 또 자꾸 나오니까 우리 당에서는 그 반대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특히 강경화 네.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낙마를 시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는 잘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힘을 동력을 주기 위해서 그분들 통과를 시켜주자는 게 그 의원님의 개인적 입장인데 또 이 당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시네요. 지금은 이렇게 국민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시대, 문재인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태풍은 강하지만 길지 않습니다. 네. 산들바람은 불지만은 봄날은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박수 칠 때이지. 네. 그러면서 그물을 치자 이겁니다. 네. 그물을 치자는 게 어떤 의미신가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네. 이게 사실 국회가 국회 선진화법 이전의 국회와 네. 국회 선진화법 이후의 국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18대 국회까지는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을 직권상정 날치기로 통과시킬 수 있었지만은 네. 19대 국회부터는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 원인도 이러한 국회 선진화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120석의 가장 취약한 정권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큰 그림을 그려서 최소한 180석 이상의 연정이나 네. 협치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잘하니까 나를 따르라 네. 하는 식으로 나가다가 과연 국회에서 법과 제도로 개혁이 되겠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대통령께서 잘하는 것은 박수를 치고 네. 야당으로서 지금은 구물을 치고
거기에 걸려올 그러한 것들을 철저히 대비하자.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잘하는 부분, 그다음에 내각을 구성해서 일을 하겠다니까 그런 부분 협조해주고 나중에 어떤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하자. 야당의 역할에 충실하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